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 야후의 결산 발표 회장입니다. 논란이 되어온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와 관련해 라인 야후 사장이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한 주라도 더 가져가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도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ネイバー社との委託関係を順次終了し、技術的協力関係からの独立を推進いたします。 네이버 자회사의 인증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해 5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독자 기술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라인 야후는 이와 함께 유일한 한국인 이사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향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행정지도에 대해 지분 매각 언급 없이 안전관리 강화와 보안관리 감독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퇴진 등을 통해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지분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중장기 전략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과기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前回の行政指導に対する対応が不十分であったという事態を重く捉えていただいて徹底した対応を期待したいと。ネットワークの特にネイバーとのネットワークの関連性というところが課題があって、今回のハッキングにつながったと。 일본이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 민간 기업의 경영권이 달린 지분 매각 시그널을 보내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과연 일본의 속내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박은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일본의 하야시 관방장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데 이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지분을 강제로 팔아라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에게는 5월 2일에 일본 총무성의 담당 과장이 한 번 밝혔던 내용입니다. 행정지도를 직접 내린 주무부처의 과장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지분을 팔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어색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 말고 뭘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 걸로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예컨대 이렇습니다. 외나무다리 안 건너면 A마을에서 B마을로 못 가는데 네. 외나무다리 주인이 내가 너를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리로는 못 건너간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이동을 못하게 봉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내리고 있는 행정지도의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네이버가 만든 건데, 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거의 카카오톡보다 더 유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메신저 이외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현재 인구가 대략 1억 2,300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9,600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는 아이디 개설한 사람 다 합치면 10억 명 정도, 그리고 실제 활성화돼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동북아 기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메신저로서 굉장히 기능을 특별하게 했던 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네. 모든 통신 시설이 다 끊어졌지만 라인은 된다. 이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거의 기간 통신망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 아래 얹혀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가 포털 야후 재팬이 들어있고요. 네. 배달의 빌등인 대마에칸 그리고 이커머스 아스쿨 간편 결제 시장의 70% 차지하는 페이페이 같은 것들이 다 이 서비스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카카오톡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는 또 위챗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이게 없으면 아주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2011년부터 네이버가 이걸 개발해서 현지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반반씩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일본에서 전무했던 서비스를 개척해서 키워온 게 네이버인데 그동안은 멀쩡히 또 필요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일본에서 큰 참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 유선통신망에 의지하지 마시고 라인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재난 구호 방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필요할 땐 요긴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한국에 모텔을 두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게 일본의 속내인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건데 네. 이 행정지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행정지도라는 건 사실 일단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권력이나 법에 의거한 게 아니라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하거나 조언하거나 권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 주요 일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두 차례의 행정지도가 있었거든요. 네. 발단은 2023년 11월에 있었던 라인 야후의 51만 건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가 1차 행정지도를 올해 3월에 내립니다. 라인 야후와 관련해서 이 그 정보가 새나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본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일본의 라인 야후와 한국의 네이버가 자본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포함해서 재검토해라. 이게 1차 행정지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여기에서 좀 어색한 것이 정보가 유출됐는데 자본 관계를 재구성하면 정보가 새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그 대안 자체가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4월에 그래서 네이버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인 야후가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네이버하고 여러 가지 서버를 분리한달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 사항을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반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2차 행정지도가 나오는데요. 그때에도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라인 야후의 경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어폐가 있는 것이 이미 일본 라인 야후는 일본 사람이 경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대다수도 일본 사람이고 회사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임직원의 구성에서도 70~80%가 일본 사람인데 경영도 일본 사람이 하고 그렇죠. 직원도 일본 사람이 과반수 이상인데 뭘 어떻게 바꾸려 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1억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의 이제 책임 부분하고 외국 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외국 기업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국 기업 지분을 이제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거, 상당히 좀 띠려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걸 위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걸 현지화하는 쪽으로 하면 이 문제를 일단락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데이터 유출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지분 관계를 정리를 요구한 걸 보면 결국 그 일본 국민들의 한 70%가 쓰고 있는 이제 메신저 앱을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거를 표시한 것 같고.
네, 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네이버를 압박하는 배경엔 이른바 라인의 국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인은 탄생 이후부터 줄곧 한국 것이냐 일본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외국 기업, 더군다나 한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건 어려운 숙제였죠. 이에 네이버는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택합니다. 현지 경영진 중심으로 사업부를 꾸리고 국적 논란이 일 때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 말하며 일본 회사라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반한 감정은 잊을만 하면 끌어올랐습니다. 급기야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아 보도된 적도 있었죠. 라인이 한국계 기업이라는 한계로 일본 내 시장 진입에 애를 먹게 되자 19년 네이버 라인은 일본 최대 포털 야후와 합병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을 불식시킵니다. 당시 야후와 라인은 급부상하던 간편결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불필요한 경쟁 대신 연합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이버는 라인의 지분 50%를 소프트뱅크 야후에 넘겼고요. 그렇게 라인 야후가 탄생했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라인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고 그 이후에는 일본 현지화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라인의 최대 주주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라인은 정확히 네이버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네. 반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주회사 A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걸 공동 경영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네이버가 담당한다. 이렇게 업무를 나눠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기술 기업, 빅테크들에게 국적을 묻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느 틈에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지화도 충분히 되어 있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다라면 지난 13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반씩 지분을 조정하고 그 다음 달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반씩 지분 조정한 이후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득달같이 행정지도가 나왔다.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런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데이터 관리를 외국 기업이 하는 게 싫다. 이런 걸 좀 속내라고 봐야 될까요? 데이터 주권에 관해서 거의 국수주의에 가깝게 다들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게 네. 현재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쪽과 이번에 일본이 한국 기업을 대하는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소위 적국 혹은 수상한 나라, 우리와 동맹이 아닌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미일 삼각공조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낸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이 틱톡을 퇴출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사실상 적대국이고 자국민의 정보가 중국법에 의거해서 무분별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바로. 네이버와 일본은 그렇지 않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하고 미국의 사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 뭐 어제 오늘 일이 네. 아니고요. G2 간의 경쟁 속에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라는 게 지난달에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적국이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거나 전쟁 등에 동원하려고 할 때 우린 이것을 우려한다. 해서 틱톡을 운영하는 이 미국 내의 사업권을 미국 회사 혹은 중국계가 아닌 회사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네이버도 아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팔려는 건 아니지만 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냥 팔려고 얘기하죠, 그냥. 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겸연쩍은 거죠. 왜냐하면 굳이 만약에 이게 법안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나 네. 51만 건의 정보 유출이 그렇게까지 큰 사안이었다면 무슨 법에 근거할 때 당신들 이런 것들 현행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텐데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측면이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 현행법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사항이 아마 뚜렷하게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가 와서 장사하고 있는데
팔고 나가라는 법이 있으면 그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5대5로 지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주식을 한 주라도 팔면 이제 경영권이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2차 행정지도의 마감 시한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가져오라는 건데 정보를 어떻게 해서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냈지만 그게 반려가 됐고 지분 구조나 경영 체계에 대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원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 의문점이 많은 그런 행정지도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어쨌든 왜 정부의 행정 지도에 대응해서 네이버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일본 총무성에서 우리나라의 그 정보보호위원회에 메일도 한번 보냈다는 겁니다. 네이버를 조사해달라. 제대로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동안 순차적으로 각 부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의 요청을 존중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근데 이게 외교 사안은 아니다가 주말 이전까지 우리 정부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사안이 점점 여러 가지 형태로 비화되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 미묘하게 입장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 자세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팔아라 말아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습니다. 자, 네이버 입장에서는 힘들게 개발한 기술로 일본 시장을 개척을 했고 참 그렇다면 일본 시장만 그냥 잃고 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남아 공략에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를 개설한 걸 카운트하면 한 10억 명, 그리고 실제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모두 더하면 한 2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단 일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만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그 라인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국가이고 이런 사안들을 면밀히 보고 있을 텐데 일본에서 만약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우리가 주식을 넘겨주면서 경영권을 잃는다. 그럼 태국 입장에서, 대만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우리 데이터 주권을 다른 나라 모태인 기업이 가져가는 게 싫겠죠.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페이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깔아놓은 수도관이 막힌다는 뜻이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이 이제 이른바 플랫폼과 빅테크 산업에 대한 이른바 국경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튼튼하게 하되 부당하고 불리한 차별 대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에는 사안이 기승전결해서 한 승 정도의 단계에서는 별일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여기서 약간 실기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EU이든 나를 세우고 있는 와중이면 우리도 요즘 중국 테무 알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예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